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ETF의 주요 종목의 실적들이 다음 주에 발표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ETF는 종목이 전부거든요.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장기 투자의 성과를 얻어가는 재미도 저와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들여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암호와 같은 로고이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5월 19일부터 일주일간의 주요 종목들 실적인데요. 자, 제가 체크해 놓은 것들. 홈디포는 슈드, 그리고 DGRW, 최근에 상장된 미국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의 기초자산이 되는 것이 DGRW거든요. 이 주요 종목의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팔로알토와 스노우플레이크. 팔로알토는 AI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이 AI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핫하죠. 여기 종목의 주요 포트폴리오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TJMAX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 아닌가? 589 생필품 팔고 막 그러잖아요. 디보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덱스 미국 배당 액티브 커버드 콜 아주 성과가 좋고 제가 맞는 ETF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요 종목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려도 28일 날 엔비디아가 있으니까요. 좀 자신감 있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감되고 나서 제가 한 3일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배당의 시즌이 왔습니다. 그동안 뭐 코미당이나 에미당 같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투자하고 계시는데 너무 주가가 안 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술주의 실적 발표 시즌이었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나 아마존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게 끝나고 나니까 모멘텀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3일 동안에 지금 배당주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다. 다 시즌이 있거든요. 같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주의 급등락 대신에 배당주의 안전한 모습을 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슈드는 아시다시피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기간을 녹여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한 그 근거가 5년 배당 성장률, 3년, 10년, 1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한 10% 이상씩 연봉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0년 전에 배당이 0.25였거든요. 한 주당. 현재 1달러고요.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약 2.6달러 수준이니까 자, 꼭 참고 기간을 한번 녹여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시드가 작다면은 슈드는 분명히 고민되는 포트폴리오가 맞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슈드의 상위 포트폴리오는 이 코노코 필립스라는 에너지 종목이 왔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폭이 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코카콜라와 버라이즌, 로키드 마틴 대표적인 전통 방위, 그리고 뭐 코카콜라는 식음료, 그다음에 통신주다 보니까 뭐 먹고 사는데 크게 이제 영향이 없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홈디포가 있습니다. 슈드는 아시다시피 최초의 스크리닝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 다 통과해야 종목을 선정하는 건데요. 자, 배당이 10년 연속으로 지급됐어야만 편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주가 폭등하는 그 과정에서 포모를 느끼는 것이 10년 동안 배당이 지급됐던 종목들은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최근에 메타나 구글 같은 것들, 최근에 배당을 시작한 종목들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약점을 극복한 것이 이 비슷한 컨셉인 건데 DGRW라는 것이 뒤에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의 컨셉인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시드가 작다면 저는 절대 슈드는 비추입니다. 저는 2억 정도를 담고 있는데도 지금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JQ를 섞고 QQQM을 섞고 그다음에 속스를 섞고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슈드는 조합하셔야 되는데 조합을 하는 그 과정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DGRW로 모아가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목 선택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슈드인 거고요. 자,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안정된 배당 성장과 배당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기는 하겠죠. 부동산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리얼티 인컴이나 웰타워 같은 노인 복지인데 노인 복지에 우리나라의 약간 어설픈 복지와는 다르게 국가가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료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증가되는 것이 웰타워입니다. 한번 주가 보시면 대단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섞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상위 4% 캡인데 왜 이거는 4.4입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담았는데 주가가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좋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캡이 4%고요. 섹터별로 25%니까 아무리 내가 식음료,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섹터별로는 25%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헬스케어나 반드시 뭐 IT나 이런 것들을 따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화이자, 쉐브론, 시스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종목 개편을 하면서 코노코필립스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슐럼버거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에너지 종목이란 말이죠. 에너지 종목 특성상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홈디포가 여기에 14위에 마찬가지로 있네요. 코노코필립스는 에너지 대표 종목이고요. 배당 성장률은 높지만 종목을 살펴보면 사실 부침이 좀 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가가 빠진 다음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매출을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 15, 14, 13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과는 또 좀 문제가 좀 괴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35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성장 자체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바라는 컨셉은 아니거든요. 배당을 지급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원을 줬다가 100년 내내 1달러씩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약간씩 점점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하여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슈드는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리고 스파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장기 투자할 때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속 맛있는 스테이크만 10년을 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쓸데없이 하지 말고. 자, 홈디포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2.43인데요. 왜 이렇게 낮아 하시겠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배당이 4% 이내입니다. 3% 언저리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5%, 6%는 리츠 같은 것들밖에 없어요. 자, 15년 연속 배당 성장이고요. 우리의 컨셉에 좀 맞죠. 33년 동안 배당이 지급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술주들의 실적 시즌이 마감되고 나서는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올라와야 정상인 건데 아까 코노코필립스는 좀 다른 모습인 거다라는 거죠. 이때 떨어진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에 따라서 기술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근데 관세로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관세가 해결되는 국면에서 기술주가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돈이 기술주로 몰리면 배당주는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고, 뻥이 아니면은 3달 유예됐지만 3달 후에는 중국 태도를 봐서 다시 정하겠다 이딴 소리 해드리면 다시 또 배당주가 올라올 수 있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니까 사고팔고 하는 걸 잘 하시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자, 매출 증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국면인 거죠. 그래서 보면 3, 4, 3, 6 이렇게 잠깐 이 연도로 보면 또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았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디포는 건축자재, 용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대충 느낌 오시죠? 홈 관련된 것들 이제 디포 창고 이런 느낌입니다. DIY 전문 특화고요. 북미 지역에서 독보적인 집구미기에 대한 존재다. 뭐 대충 이런 느낌 보시고요.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증가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동안 미뤄왔던 주택 리모델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용을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홈디포가 그냥 한두 개 ETF에 섞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슈드와 DGRW의 주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슈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요걸 추정하는 게 요거죠. 미국 배당 퀄리티. 에미 퀄리라고 하기에 에미가 항상 들어가서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라고 하겠습니다. 세 종이 동시에 상장이 됐거든요. 어제 방송 보시면 제가 각각의 어떤 장점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DGRW를 추정하는데요. 본주가 0.28의 보수를 받는데 0.15의 보수를 받아요. 셋 다 0.15입니다.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싼 게 기분이 좋잖아요. 자, 컨셉은 80% 이상의 배당 컨셉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술주, 특히나 메타나 구글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부터 배당을 했는데 이 특별 배당, 특별 편입 이런 종목, 이런 특성에 같이 편입될 수 있으니까 기술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종목이 슈드가 1년 동안에 2%가 빠질 때 얘는 5%가 오르고요. 대신에 배당은 3.95, 배당은 1.55, 그다음에 3.95인데요. 한 2% 차이 나잖아요. 근데 2% 더하면은 빵인데 얘는 5.84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더하면은 7인 거잖아요. 기술주를 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슈드만 몰빵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같이 담는 거 혹은 이거 바탕으로 다른 종목들을 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대안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연금 계좌에서요. 슈드보다 기술주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편입종권은 슈드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0년 동안에 배당 준 것들을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ROA가 높아? 아니면은 3년 동안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 그러면 편입. 배당 좋아? 편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드가 적다면은 DGRW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은 팔로알토입니다. 팔로알토는요,
사실은 하나 종목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 AI의 섹터 중에서 보안에서는 1등입니다.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데이터 가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안에서 1등이에요. 원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좀 비슷한 대항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위험 탐지 방화벽 실시간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거고, 구독화 기반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관세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지만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거다. 실제로 팔로한테는 연간으로 10% 가까운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매출이 21년, 22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어려워 보이지만 데이터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4.3 5.5, 6, 8, 9, 10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 컨센서스고요. 주당 순이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 1.2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 속도가 뭐 엄청나게 엔비디아처럼 빠르진 않지만 반드시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컨셉이다. 그리고 실적도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구독화 베이스다라는 것들도 팔로알토의 좀 좋은 장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팔로알토는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의 주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실제로 상장한 후에 소프트웨어 상승에 따라서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팔로알토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몰빵 들어갈까요는 안 되죠. 몰빵은 제가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안 들어오고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 보고 여기서 조정받는 것 같은데요. 몰빵 들어갈까요? 적립식이 나아요. 무조건 낫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지금 한 타임 쉬고, 물론 엔비디아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때가 만약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기술주의 모멘텀은 기사 혹은 CEO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또 소고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안 나오면 배당주가 더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코덱스 AI 소프트웨어의 주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추천드렸던 게 137불대였는데 지금 183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그런 클라우드인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마존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가 다 있는데 이 위에서 이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 있게 약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다라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진은 높은데 마진의 성장이나 아니면 마진의 어떤 순이익은 높지 않아요. 자, 왜 그런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펙스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좋은 컨셉을 가지고도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R&D, 우리가 어떤 기업의 나중에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도구가 바로 R&D예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네.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과외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 그러면은 한 10년 뒤에는 똑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이게 요렇게 1, 2, 3, 4, 5거든요. 요렇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보면 R&D가 미친듯이 높아집니다. 7, 1, 2, 1, 7. 돈을 쓰는 비용 전체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한 8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배당이나 아니면 딴 데 쓰는 것보다 무조건 연구 개발에 힘써서 나는 최고를 꿈꾸겠다라는 것이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컨셉인 거죠.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이거든요. 당장의 주가가 20% 많이 올랐네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은 이게 또 물론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적립식은 여기서 이렇게 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또 오르기도 할 거고, 떨어지고 오르고 결국 여기서 맞춰지거든요. 지금 사서 좋죠. 저도 지금 들고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빠질 거란 말이죠. 근데 물타기를 안 하면 또 여기서 또 아유 짜증난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적립식을 하면은 여기에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결국 다 만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립식이면 그 타이밍을 고민할 시간에 워렌 버핏도 모르고 뭐 카카오의 김범수도 이렇게 될 줄 알겠습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타이밍을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을 좀 더 재미있게 보는 것이 장기 투자의 밑거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요. 자, 아무튼 보수 양금 사고 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컨셉 자체가 되게 특이한 컨셉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컨셉은 없거든요. 좀 보시면 좋겠고, 매니저도 뭐 11년 동안 잘 운영했고 2년 동안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실제로 IGV라는 미국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테크가 있거든요. 보면 비슷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있죠. 팔로알토 있습니다. 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0.41이에요. 보수가
낮지 않습니다. 분기 배당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배당은 없네요. 참고로 배당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배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을 배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 법의 조항은 파생상품 커버드콜 이외에는 무조건 배당을 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IGV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1년 성과도 많이 낮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에요. S&P 500을 하나만 모아간다거나 슈드만 하나만 모아간다거나 이거 사실은 지금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똑똑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TJMAX입니다. 실제로 디보에 들어가 있는 주요 ETF고요. 디보는 배당 컨셉인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로 엮어가지고 배당을 극대화시킨 전략인 거죠. 그래서 S&P를 기본적으로 추종하는데 배당까지도 연에 10% 월에 1%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서 알짜배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추정하죠. 근데 배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서 주가가 좋으면은 얘를 담을 수도 있고 주가가 안 좋으면은 빠진 애를 담을 수도 있는 배당의 활용법이 있다라는 거죠. 커버드콜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면은 무조건 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1년 동안의 수익률이 35%거든요. YTD로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당주의 컨셉은 이런 거예요. S&P처럼 막 급등하지는 못했지만 물론 급등을 했네요 또. 근데 장이 좋건 안 좋건 장이 안 좋으면 조금 빠지고요. 또 장이 또 좋을 때는 또 같이 올라주고 또 방어해주는 역할도 하고 배당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배당주를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컨셉인 건데 슈드의 그 코노코필립스의 편입은 제가 처음에는 좀 좋게 봤는데 점점 시장의 더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살펴보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가면은 득템의 성지인 거죠. 보물찾기, 뭐 타미 이번에 제가 가서 그 나이키 아니다 캘러웨이의 상의 반팔티를 사왔거든요. 한국에서 보면 한 대부분 10만 원 넘잖아요. 3만 원에 샀습니다. 되게 예뻐요. 또 쓸데없는 소리. 아무튼 싼 득템의 성지입니다. 한번 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전 세계에서 4,900개의 매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56년 설립됐으니까 뭐 꾸준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매 판매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세전 수익률 자체가 8%씩 성장하고 대부분 보면은 8에서 10%씩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를 갖다 대더라도 꾸준하게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과거에도 YOY로 9% 성장했고 뭐 8% 성장했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포워드 밸류도 한 7%에서 8% 성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롱텀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를 예측해 보면은 한 8%씩 성장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았을 때가 있었지만 11, 12, 16 12 좀 부침이 좀 있긴 하네요. 이렇게 좀 보는데 주당 순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예측을 하더라도 무조건 성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물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 반대가 뭐죠? 독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실적에서 좋았다라고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샀을 텐데 이것보다 안 좋게 나오면 또 주가 확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이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물론 주가의 하락도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30% 영업이익인데 대부분 한 10%씩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요,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타미당 2호를 팔고 나서 타미당 2호가 제가 할 때만 해도 1년 내내 방송할 때만 해도 실총이 거의 1조가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9,500억입니다. ETF를 투자하는 컨셉은요, 막 사고 팔고 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서 모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더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요, 어떤 포인트에서도 뭐 크게 실수 안 하는 그런 ETF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승에 따라 최대한 액티브로 운영을 하고 월중 배당에다가 10%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이 TJMAX, 홈디포, 캐타필라 전 세계 중장비 포크레인 노란색 포크레인 하면 무조건 캐타필라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자,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종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배당까지 나오면서 성장까지도 추구한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미국 배당 커버드 콜 배당이 0.92 성장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가파르진 않지만 가파르면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ETF를 바라보시는 것들도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일개의 개미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와 더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